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주제는 독일 병정님께서 독일 병정의 부동산 견해, 부동산 폭락론과 공포를 파는 사람들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독일 병정님 부동산 관련 그런 칼럼을 많이 읽고 있는데 특히 제가 이 칼럼을 보고 저랑 생각이 너무 많이 같아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2009년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때 당시에 부동산을 처음 시작을 입문을 했을 때다 보니까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폭락을 하는 건지 상승을 하는 건지. 그런데 저는 생각을 상승론 쪽으로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사람이 계속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고 집이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 사람들의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와 식주 중에서 주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잠을 갖다가 자고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집이 없 집이 이렇게 집값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저는 이때 당시에 폭락론보다는 그래도 뭐 바로바로 이렇게 많이 급격히 상승하진 않겠지만 물가 상승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뭐 제가 이 포스팅이 3월 29일 날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전에 독일 병장님께서 쓰셨던 포스팅인데요. 뭐 지금 이때 3월 말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뭐 많이 상황은 안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뭐 부동산 가격도 폭락할 것이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지금 지금 오늘이 4월 16일이니까 보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또 다르게 또 사람들 또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폭락론의 근거가 경제위기 시점에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전후와는 많이 다르다. 저성장에 의한 문제로 저물가, 저금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총 수요 부족은 조만간 충격이 가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경제 성장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독일 병장님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겪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세계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거를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어김없이 자산 가격을 증가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부동산 폭락론과 공포를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떨어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먹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병력님은 언젠가 균형 가격이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흐름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즉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 균형 가격,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9억이라는 균형 가격이 있었다고 하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9억에서 밑으로 있는 가격이 되겠고 경기가 좋아서 이제 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제 그러니까 매수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라는 그걸 갖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매도자가 내가 이 가격에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이 그게 균형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2008년 여름에는 중위 주택 가격이 지금 전국적으로 2억 3천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2020년에는 지금 3억 3천 정도로 종합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가격은 6억 9천이 되어 있고 이때 당시에는 중위 가격이 4억 2천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10년 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런 가격이 오른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폭락론보다는 상승론이 조금 더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또 내려갈 수도 있을 거야. 또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야. 물론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생각했던 것보다 최근에 빨리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이 가격에서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매수를 하는데, 또 가격이 또 내려가게 되면 또 반대로 이제 공포론이라든지 폭락론이 갑자기 이제 또 이게 조장이 돼서 이게 또 내려가니까 또 사람들은 또 이거 지금 매도해야 된다는 이런 또 생각을 갖고 또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을 저도 한 11년 정도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가장 큰 게 이제 뭐 경기의 요인으로 가장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저는 또 반대로 이제 정부의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또 가격이 또 오르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규제거든요. 근데 규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올라가면 안 되는데, 반대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또 규제의 부작용들이 이제 어김없이 이제 또 반대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독일 병장님도 일단 폭락론보다, 아니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갖다 지금 내세우고 계시고요. 또한 이분은 인테리어 공사를 또 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도 정말 현장에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독일 병정님께서 입지를 볼 때 단순히 서울 강남을 빨리 갈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직주 근접 역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학군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교통 인프라의 호재부터 기업들의 본사가 많다든지 또 분명 오래된 지역도 아파트 값을 오른다, 분당을 또 예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시경제와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이 등장한다.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또 뭐 자극적인 그런 제목이라든지 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 많은 조회수를 또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폭락론과 폭동론을 갖다가 뭐 폭락론을 또 뭐 제가 원하고 폭동론을 갖다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일단 집을 갖다 샀기 때문에 뭐 완만하게 오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고 어떤 지역이 가격이 싸면 사람들은 더더욱 안 사더라고요. 가격을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 근데 저평가됐을 때 사야 되는데,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라고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이제 감이라든지 부동산에 그런 재테크에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생 집을 한 채를 사보신 분이 있을 거고, 또 집을 또 수채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의 그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부동산 폭락하고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반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병장님도 일단 부동산 폭락론과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건 안 좋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지금의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 위기가 더 이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배워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독일 병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처음에는 지원책으로 버티다가 4월부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 예견했고, 하지만 이 위기는 모든 국민의 단합으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 세계 각국은 대응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그런 것입니다. 위기 때는 분명 6억으로 오른 집값이 너무 비싸 보이지만, 그래서 당분간 관망을 할 거다. 그러나 이제 활발하게 이제 경제활동을 통해 가지고 6억이라는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매수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서울 집값 평균이 9억 원 이상이라고 해도 사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일단은 독일병정님의 이런 이야기가 저는 와닿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목적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투자의 그런 수요도 또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 또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보가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갖다 얻으려면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집을 갖다 직접 임장을 가고 주변에 그런 것들을 정말 며칠씩 발품 팔아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얻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가보지 않아도 지금 다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또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저금리, 앞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더 하고 금리가 더 내려간다고 하면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갈 데가 없는 게 물론 주식과 부동산으로 제가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는데, 주식으로만 하기는 조금 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성장으로 인해서 불안한 심리는 미래의 행복을 미리 확보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갖다 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재테크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에서 돈을 번 돈보다 뭐 집값이라든지 땅을 사놨는데 땅이 몇 배로도 올랐다든지 이렇게 부동산에서 투자 수익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모르시는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결국 부동산을 사두어야 나중에 노후가 보장된다는 논리가 틀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독일병정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정말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재테크 열풍입니다. 왜 이런 사회가 왔을까요? 또 반대로 공포 마케팅으로 인해서 폭락론을 주장한다. 일단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일병정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더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폭락한다,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걸 갖다가 뭐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는 거고요. 또 나는 그거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위기를 틈타서 내가 또 적절하게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뭐 부동산을 갖다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판단은 아무리 뭐 제가 이야기를 잘 말씀을 드리고 이걸 도움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자기 몫이고요. 결정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듣죠. 많은 의견을 듣고 본인이 판단합니다. 근데 본인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부동산을 문의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답을 딱 정해놓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내가 원하는 답을 갖다 이미 정해놓고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어떤 답을 갖다 해드려야 될까요? 정말 그럴 때 좀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저도 있고요. 인간인지라. 그리고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결정을 했어요.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걸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독일병님께서 일단은 오늘 부동산 폭락론, 그리고 조장하는 마케팅,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폭락이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를 2007년도부터 그런 글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독일병정님의 그 블로그에 상당히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폭락론과 공포를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일병정님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감사 스마일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4.15 총선이 어제. 그래서 오늘 4월 16일 오전인데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선거가 치러질까 뭐 말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선거도 잘 치러졌고요. 일단은 지금 현 여당이 압승으로 지금 이 선거가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또 많이 또 변화가 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는
뭐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가더라도 실제로 내가 내 집을 갖다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내 집 마련을 꼭 청약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공략하셔서 부동산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정말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진다고 그렇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삼성 TV에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독일병정님의 세상 사는 이야기 부동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